안녕하세요. 저 돌비 최연주. 강윤식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 우리 2주 만에 뵈어요. 예, 그죠? 그러네요. 근데 예. 오늘 왜 이렇게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야위어 보이지? 집안에 우환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오늘 한번 네. 위부터 아래까지 싹 까서 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셨구나. 예, 그래서 한번 건강검진이라는 거 한번 했습니다. 아니 지금 화면상에서는 아마 똑같이 부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몇 그램? 300g 정도 빠졌다고 그러는데 네. 성공적이라고. 저 오늘 신문이 아니라 뉴스 봤거든요. 네. 우리 이연복 셰프님 낙찰 받았다는데? 그 참치 자르시는 분이요? 아니 이연복 셰프님 숯다면. 그분이 언제 바뀌었지 그거를? 업종이? 네, 그래갖고서는 제가 오늘 본 기사로는 대표님 아마 오늘 바쁘셔서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기존에 중국집 하던 몽난 거기를 접고요. 부산도 접고 단독주택을 37억에 그거구나. 연희동. 맞아. 맞아요. 그거. 나도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그거. 그거. 도로변에 있어. 근데 그 메인 원래 하시던 데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상가 밀집 지역은 아니야 거기가. 그래서 거기가 한 번 정도 난 유찰되고 그런 업종으로 좀 장사를 하실 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그분은 단독 자기 혼자서라도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서 혼자 상권을 형성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잘 받은 것인 거예요. 맞아요. 그거 봤습니다, 내가. 그죠? 네. 저 대표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 그런 거 기사 잘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눈썰미 경매 있어요. 기사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그분이 한번 유찰도 아니고 그냥 100%예요. 잘 받았어요. 아주 그 네모 반듯하고 그래요? 도로변에 붙어 있어갖고 네.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연희동 쪽이 지금 그 먹자가 형성돼 가고 있고 그 홍대가 계속 커져나고 나가면서 연희동이 지금 먹자 타운이 형성되고 있는데 좀 더 커져나가는 그 상태예요, 여기가.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늦으면은 아마 평당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거기는 미리 하셨다기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잘 선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경매 기상도 하기 전에 한번 대표님을 만나면 한번 여쭤봐야지 하고서는 지금 딱 말씀드려요. 전국적으로 조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은 제 눈에 다 걸립니다. 그러네. 보고 있습니다, 얘가요. 자, 지난주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상황을 보니까 근린시설, 이 근린시설이라는 것은 꼬마 빌딩, 단독으로 하나의 건물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근린시설은 상당히 좀 강세입니다. 강세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느낌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아마 진행됐을 텐데 강남역 앞에 4층짜리 모텔 200억짜리 250억에 낙찰되었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근생 건물인데 저쪽 강북 쪽에서 있었던 근생 건물이 그거는 1, 2층만 근생이고 나머지는 주택인데 불구하고 20억짜리 감정에 29억까지 낙찰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사례를 봤을 때 근린시설은 지금 상당히 초강세를 지금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춤했다가 지금 또 살짝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요? 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 부동산 정책이 조금 펴질 것 같다, 좀 쉬워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완화될 것 같다는 생각에 상당히 조금 사람들이 미리 선점하려고 들어서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빌라는 아직도 약간 약보합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경매 시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주춤해요. 왜 주춤하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데 계절이라고 그러면 좀 말에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6월 1일 날 소유하고 있으면은 소유권자로서 소유를 하고 있으면은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취득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6월 1일쯤에는 소유권자로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나 종부세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좀 안 납부하시기 위해서 조금 지나서 경매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일찍 받든지 이렇게 해서 6월을 전후로 해서 경매를 받기 때문에 네. 이 시점에는 경매 시장에서는 약간 좀 거래가 덜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얘기를 나온 김에 네.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네네. 종부세가 상당히 강화됐죠. 네.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 일반 종부세는 뭐 조금 그 세제 혜택이 좀 있는데 법인으로서 혹시 매매 사업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법인의 종부세는 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작년에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종부세를 상당히 많이 냈는데 네. 작년까지는 6억 이하에 대해서 법인이었을 경우에 네. 6억 이하는 조금 공제를 해줬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6억 공제가 사라졌고 무조건 종부세, 법인이 받았을 때에는 종부세가 한 채에서 두 채까지는 3%, 기준 시가의 3%, 두 채 이상이 되면은 6%까지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종부세가 셉니다. 그거는 실현되지 않은 미이익인데 불구하고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이 종부세를 지금 부과시키고 있는 거는 네. 조금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재판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하다 보면은 시점별로 네. 어떤 시점에는 조금 취득하는 소유권을 득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자제하고 어떤 네. 시점에는 확 잡고 그런 시점이 있는데 네. 지금이 아마도 네. 종부세라든가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점이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 소유권 득하는 일을 조금 자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 네. 종부세라든지 이런 보유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손본다? 예, 손본다고 네. 그러는데 네. 그것도 제 생각으로는 조금 입법에 의거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러면은 밀고 나갈 수는 있겠지만 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네, 임대차 삼법, 3법 같은 예. 경우에도 좀 그동안에 무리가 많다라고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 아직도 그걸 독자적으로 다음 정부에서 풀어내기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듭니다. 곧 새 정부의 그 뭐 부동산 네. 정책 부분 네. 요 얘기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제 네, 정리해서 네. 나온다 그러잖아요.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 경매 쪽에도 조금 대표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조금 전략적인 부분을 그때는 또 생각을 해보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네. 지금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한 가지는 이 세금 문제 강화, 세금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그 세금을 다 내면서 부동산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리가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부담을 안고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냐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두 그쵸. 가지 다 사실은 쉽지 않은 그쵸. 상태이기 때문에 네. 세금 관계는 한 번 올라간 세금은 제가 꽤 오랜 시간 경매를 해왔는데 네. 한 번 올린 세금은 그렇게 내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뭐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조금은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얘기를 뭐 공약 차원에서도 많이 하지만 또 정권 잡고 나면은 세금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굳이 안 받겠다고 하는 정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금으로 움직이신다 그러면은 조금 저렴하게 좋은 우량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 대표님하고 왜 자기 자본이 그래도 지금 대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는 네. 아니면 대출을 끼고라도 자기 자본이 한 20, 30%? 자기 자본은 많이 그죠? 예, 자기 자본은 네. 한 100 중에서 네. 힘을 쏟는 것은 네. 한 70 정도나 80 정도 네. 써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잉여 자금으로 한 그 정도는 보유해야 부동산이 조금 휘청거린다든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뭐 대출이 지금 완화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없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이런 경매 시장의 개상도도 조금 네, 바뀔 수 있겠죠. 네, 바뀔 네. 수 있겠죠. 자, 대표님. 네. 그러면 이번 주 추천 매물. 이번 주요. 네, 좀 네. 있어요. 요즘 추천 매물을 영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가요? 네, 추천 네. 매물을 드리자니 네. 여러분들의 눈높이하고 좀 맞춰야 되는데 네. 맞추기가 좀 만만치가 않네요. 오늘도 좀 약간 저 혼자 널뛰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무래도 모든 네. 관심사가 지금 근린 시설 꼬마 빌딩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쵸. 네, 네. 그쪽에 어떤 물건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런 매물들은 지금 우리 근생이라든지 이런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만약에 없다 하면은 네. 대출도 원만해요. 7, 80% 가능합니다. 대출도 원만하게 네. 받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물건은 제가 그 애호객역이라고 저 마포 서부지검 아마 그 위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그 건물 지하 쪽에 네. 헬스클럽장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구분 상가? 구분 상가예요. 네, 네. 구분 상가로. 근데 그 제가 이제 좀 보는 거는 네. 영업적인 부분까지 같이 맞물려 갖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요즘 뭐 스크린 골프가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유행이죠. 예, 그래서 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스크린 골프 시간 풀고 좀 네. 안에서 취식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은 밤샐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남자들 한 번씩들 미치면은 뭐 환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 다 틀어져서 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엘보 걸리고 뭐 난리 네. 났죠. 그래서 네. 이 스크린 골프가 요즘 굉장히 소황인데 여기가 지금 평수가 실평수만 450평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인데 헬스장을 다 걷어버리고 스크린 골프장으로 이 근처가 또 마포 인근이 상당히 나름대로는 저 아파트가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배우 세대에서 받쳐줄 수 있는 네. 유효 수요층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스크린 골프장으로 개조를 해서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좀 대박이 나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금 금액이 51억인데 네. 한 10억 떨어졌습니다. 41억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 정도라면은 뭐 한번 덤벼볼 만하지 않을까. 여기서 자기 투자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네. 취득할 때에 들어가는 자금만 네. 본다면은 네. 80% 정도까지는 대출이 거의 될 거예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용에 아주 문제가 없다면은 네. 80% 대출되면은 한 8억, 9억 정도, 뭐 세금까지 취득세까지 합친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갖고 있으면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문제 없고 그 외에 이제 뭐 스크린 골프를 만들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하는 이런 부분들은 따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꽤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용성 하는데 네. 지금 마포 5호선 애호개역 쪽으로 해가지고서는 네. 일단 현재는 지금 헬스장 네, 지하에 헬스장. 현재는 헬스장 네. 전용이 지금 400평이 넘는다고요? 450평입니다. 와, 450평. 전용이 400평이 넘는 네. 현재 지금 헬스장 하고 있는 곳인데 이게 이제 예. 그 체육 시설에 대한 그 기준을 본다면요. 네. 이게 지금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네. 사실은 인허가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에서 이 관할구청에서 받는 게 아니라 시에서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여기가 이 자체가 그 헬스장으로서 체육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잘 낙찰 받고서는 잘 협의해서 네. 체육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그대로 승계 받는다면은 아. 별다른 무리 없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집합 건물일 경우에는 네. 스크린 골프를 가시는 분들은 대개 차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고 싶어도 주차 시설을 같이 겸비하지 못해서 스크린 골프장을 못 만드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집합 건물일 경우에 네. 어느 면적당 그 주차 대수가 네. 몇 대가 나오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 오시는 분들이 조금 주차에 있어서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일단은 지금 400평이 넘다 보니까는요. 그렇죠. 어우, 아주 그냥 쾌적한 환경으로 그럼요. 사실은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면적일 것 같아요. 예. 대표님 또 다른 물건.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아쉬움을 많이 갖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상권 그러면 지금은 홍대가 굉장히 많이 떴는데 2대 상권이 굉장히 큰 상권이었습니다. 저 중고등학교 때 예, 뭐 이대로 침좀 뱉었습니까? 아니요, 이대로 맨날 옷 사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랬거든요. 이대부터 시작해서 신촌까지 그냥 그대로 상권이 이어지는 그런 상권이었는데 코로나와 더불어 또 중국 관광객들이 딱 끊기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드디어 2대 상권에서 근생 건물이 나왔습니다. 경매로. 예, 2대 상권은 사실상 뭐 고층 건물이 그 일대 입구 들어가는 고층 건물이 거의 없고 아마도 거기는 계속 옷가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존속하고 있었는데 거기 코너에 3층짜리 건물이 나왔는데 평수는 한 143평. 대지 면적이요? 대표님? 대지는 61평. 아, 대지 61평. 건물 연면적이 143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문호가 개방이 되면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많이 올 것이고 특히나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대학가 축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대 쪽에서 축제하고 그러면은 전국의 남학생들은 다 몰리지 않습니까? 가고 싶죠.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전부 다 이대 앞으로. 그래서 여기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시 일시적인 경영적인 부분에서 타격을 입어서 이게 경매까지 나온 것 같은데 뭐 건물도 위치가 참 좋아요. 코너 모서리 건물이고 해서 약간의 손을 보고 이거를 좀 장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놓는다면은 굉장히 좋은 상가로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건물이 지금 감정 금액은 5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 알다시피 전부 다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감정 평가 금액을 보면은 토지가 98%고 건물이 한 2%뿐이 안 됩니다. 그치, 건물들이 다 예전에 지어졌던 노후화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제 건물 가격은 거의 없다라고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토지 가격 쪽으로만 그래서 이게 지금 55억인데 토지 가격만 53억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평당 얼마씩을 잡았냐면 한 9천 정도 잡았습니다. 평당 9천 잡고 토지 가격은 서울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그래서 이 토지가 지금 이 건물이 한 번 유찰이 돼 갖고서는 최저 금액이 35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감정 금액 55억짜리가 토지 가격만 감정한 금액이 53억이라 그러면 토지 땅값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이 지금. 그래서 이 정도 물건이라 그러면은 만약에 이 물건을 받으시고 별로 내가 이거 장사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은 뭐 크지는 않지만 건물을 좀 올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건물이 이 지역이 일반 상업 지역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요거 건물로 다시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유찰됐던 35억까지 내려온 건물입니다. 한 번 유찰됐던 건물. 2대 상권 쪽에 있는 지금 대지는 61평. 건물은 144. 코너라 그랬어요? 코너입니다. 들어가시면서 학교로 들어가시면 좌측 아래 좌측이 좀 내려가죠. 그렇죠. 좌측이 이렇게 조금 약간 언덕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언덕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다 보면은 거기 해서 지금 코너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물건에 대한 정보는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좋은 선택해 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근생 쪽으로만 저처럼 우리 경린이도 많으니까 그죠? 경린이 경매 어린이 네 맞아요. 그래서 경린이 분들도 또 계시니까는 우리가 너무 또 어려운 용어들만 하면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조금 오늘은 기초적인 거
현장에 물건이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 이거 명언이야 이거 명언. 네, 현장이 답이다. 꼭 봐야지요. 네. 네, 보다 보면은 네. 다 캐져요. 정말 좋은 물건들이. 물건이. 예. 그래서 여기 정보지만 보고 물건을 입찰하시려는 분들은 절대 큰 돈 못 봅니다.